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는 변호사 회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제 안내에 따라서 이제 잘 받았는데 그 뒤로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 과연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 조사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의사항을 잘 참조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찰 조사가 끝났다라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법상 경찰에서 그 사건을 종결시킬, 마무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다 경찰에서 조사했던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된다. 검찰에 넘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무리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판단은 검찰에서 해서 검찰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사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문자가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에 당사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송치 번호가 몇 번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사건이 배당이 돼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그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어떤 의견인지를 첨부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이제 안내 문자가 와서 이제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구나, 송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를 할 때 경찰에서 이제 가장 초동 수사를 하잖아요. 많은 증인들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보고 물적 증거들도 다 파악을 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사건을 많이 접하는 당사자가 그 경찰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이 기소 의견이다 아니면 불기소 의견이다라는 의견을 이게 첨부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거든요. 이 의견이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건을 접한 그 경찰 수사관의 의견이 많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검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의견으로 혹시 송치가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본 뒤에 이거 경찰에서 수사를 하긴 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피의자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할 것이고요. 피의자를 조사하는 그 절차 내에서 그 고소인과 같이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질 조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더 이상 추가 조사는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소환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검찰 조정도 많이 행해지더라고요. 조정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민사 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민사 조정도 어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여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검찰 조정도 마찬가지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모여서 과연 적절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주로 돈을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형태가 될 텐데, 그 돈의 액수가 적당하다면 고소인으로서는 그 돈을 받고 그럼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하는 그런 형태로 검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검찰 조정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에 소환 통지를 받아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검찰 조정을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든 아니면 대질 조사를 하든 검찰 조정을 하든 아니면 피의자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경찰 기록, 그 조사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든 어쨌든 최종적인 그 결정은 검찰에서 하게 되는데요. 크게 봐서는 기소,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있고, 기소라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그 피의자,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기소가 되면 그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러한 형벌을 부과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게 기소 처분이 되겠고, 이 기소 처분과 반대로 불기소 처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불기소잖아요.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처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기소 처분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좋은 것이겠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다, 아니면 뭐 기소유예 부분도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처분이 불기소 처분, 그리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이 소를 제기하는 건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공소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는 약식명령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피의자에게 형을 부과하는 기소 처분, 아니면 이런 형을 부과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검찰에서 그러한 그 중에 어떤 처분을 내려야지만 그 형사사건이 마무리가 된다. 물론 기소가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마무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